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에 아재돌룸 찍으러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자 뉴스예요. 일단은 러시아가 동남부에서 조금 우세를 보인다라는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버티다가 이제 공세가 전환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밀어내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이제 또 장기전이 고착화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나라 사이의 전쟁만으로 보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뭐 영토를 다 수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 전쟁을 끝내는 게, 러시아 측과 뭐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아무래도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식량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약간은 좀 더 무게가 좀 더 실리는 분위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이 러시아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근데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유럽이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경제 상황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많이 어려워서 우크라이나 쪽에 약간의 압박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러시아의 특수성, 그 에너지를 수출하는 러시아의 특수성과 또 곡물, 식량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의 특수성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예를 들어 뭐 선거라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낮추는 쪽으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또 이에 대해서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지금 이제 지쳐가는 나라들이 나온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게 의미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국가들이 나오는데, 이 의미를 좀 다시 되새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는 건 맞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항전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게, 일단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조심스러운 얘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 식량, 이 물가와 관련된 영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를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세계 경제를 휘두르려는, 그렇게 협박하려는 독재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놔두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물가가 높아지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각 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이 먼저 어려움을 겪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접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좀 어렵진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댄 침략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방어에 적극적이면서도 전쟁을 지지하는 반면에, 터키 같은 나라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물가에 더 안정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면도 있으니까 그 경제 위기가 정치의 불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 보니, 그렇죠.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칼을 쥔, 결정권을 쥔 나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고, 그리고 바로 인접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되겠죠. 그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전쟁이 있어서 이제 선전, 홍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서로 막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힘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영국의 총리가 했던 기사가 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자 뉴스를 봐서도 우크라이나가 확 밀어내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혹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독재자가 권력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 국가의 재산이죠, 에너지를 휘두른다, 식량을 휘두른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그냥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게 지금 할 일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뭔가 전 세계적으로 독재의 위험을 알리고 평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아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한국의 입장,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전쟁은 좀 빨리 끝나는 게 그 실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미 적용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곡물이나 이런 사료 쪽 그런 쪽도 상당 부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원인으로 해서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뉴스를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그 많은 곡물 시설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파괴가 됐고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 자체도 파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내에 이게 복구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 복구가 만약에 안 되면 원래 생산하던 곡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상승세의 하나의 요인은 계속 불안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개인적인 삶에서는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렇다 저렇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전제하에 이런 고물가 시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자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한국 내의 문제가 보이겠죠. 지금 외부의 문제들의 시선이 뺏기든 안 뺏기든 관계없이 한국의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지금 이것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쟁 양상이 어느 한쪽이 확 승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크죠. 그 정치적으로 각 국가의 지금 정치권이 어떻게 느낄지, 뭐가 더 위협으로 느껴질지 이해가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에너지를 무기로 독재자가 인접국가를 침범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 민주사회 국가들의 문명이 이거를 그냥 눈 감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이 힘들겠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잘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국민에게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그걸 못한다면 국민이 힘들더라도 바쁘고 지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이미 없는 미래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는 지금 한국의 상황, 한국이 맞닥뜨린 문제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고 아닌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